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자, 분석 화학에서의 계산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몇 가지 중요한 측정 단위 봅시다. 자, SI 단위. 자, SI 단위. 자, 우리가 1학년 때 일반 화학 시간에 좀 배웠었죠? 그죠? 즉, 이 SI 단위는 자, 국제 단위계죠?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과학자들이 자, 이 단위는 이걸로 씁시다라고 해서 약속한 국제 단위계예요. 그죠? 그래서 자, 표준 단위계를 채택을 했죠? 자, 7가지 기본 단위. 자, 다음 장에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SI 기본 단위라고 해서 자, 질량일 때는 자, 킬로그램. 그죠? 그리고 길이일 때는 이렇게 미터. 그리고 시간일 때는 초 S. 그다음 온도일 때는 켈빈. 물질의 양을 말할 때는 몰 단위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전류는 자, 이렇게 암페어. 그죠? A라고 쓴다고 했죠? 광도는 막 칸델라. 그래서 CD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게 자, SI 기본 단위죠. 자, 요런 것들은 좀 우리가 많이 접해봐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SI라는 요거는 자, 프랑스어로 뭐 이게 제가 프랑스어를 전공하지 않아서 좀 이걸 좀 읽기가 그러는데 일단은 시스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여기에 뭐 프랑스어는 아니고 뭐 영어로는 이제 시스템 자, 인터내셔널 내셔널 유나이티드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작거나 큰 측정량을 자, 몇 개의 간단한 숫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몇 가지 접두사가 있어요. 자, 이 접두사를 자,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와 함께 우리가 사용을 해요. 자, 접두단은 자, 표 4점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 4점이 보면 뭐 좀 여기 보면 좀 익숙한 좀 접두사는 있어요. 뭐 메가, 그죠? 메가, 킬로, 그다음에 뭐 밀리, 마이크로, 나노 이런 걸 많이 우리가 접해봤잖아요. 그죠? 메가는 M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10의 6승, 6승 되고 뭐 킬로는 10의 3승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 단위의 접두사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그 단위들을 나타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불꽃 광도계로 소듐은 Na, 나트륨이죠. 그러니까 요 소듐이 이게 자, 이렇게 산화가 돼 가지고 산화되면 어떤 파장을 나타내거든요. 그 파장이 자, 노란색 복사선의 그 파장의 수치가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배운 접두사로 자, 접두사로 나타낸다고 하면 요거는 590 나노미터가 돼요. 자, 나노미터는 자, 우리가 표 4점에서 봤지만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5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과 같잖아요. 이게 그쵸? 그래서 요거를 나노미터로 바꿔서 이렇게 590 나노미터라고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에 주입된 액체의 부피가 여기 보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리터죠? 자, 요거 10의 마이너스 6승 리터를 우리가 마이크로 리터라고 해요. 마이크로 리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 마이크로 리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기억 용량이 자, 20 곱하기 10의 9승 바이트라고 하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 10의 9승 바이트를 우리가 기가바이트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접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옹스트롱 단위 있죠? 옹스트롱. 자, 옹스트롱 단위는 이렇게 A에다가 이렇게 위에 동그란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원자의 단위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X선처럼 매우 짧은 복사선의 파장을 나타내는데 널리 사용한다. 근데 요거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SI 단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1옹스트롱은 자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알겠죠? 이거 많이 쓰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1옹스트롱은 0.1 나노미터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요거 광대는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좀 문제를 풀 때나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화학에서 화학 종의 양을 나타내는 방법. 자, 질량일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표 4.1에서 봤듯이 뭐 질량일 경우에는 뭐 킬로그램, 그램,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액체일 경우, 자, 액체는 우리가 부피를 다루잖아요. 그쵸? 그거를 리터, 그 다음에 밀리리터, 자, 마이크로리터 이렇게 달라요. 마이크로리터로 이렇게 우리가 액체의 부피를 이렇게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의 SI 단위는 리터라고 했죠. 정확하게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예요. 알겠죠?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밀리리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다. 이거를 우리가 1 세제곱 센티미터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요 단위도 좀 중요하게 자주 쓰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도 했고 넘어가고 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자 질량과 무게의 차이. 자 질량과 무게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은 우리가 mass라고 부르죠. mass. 그리고 무게는 weight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질량은 자, 한 물체가 갖는 변하지 않는 물질의 양에 대한 척도예요. 그러니까 자 질량은 우리가 위치에 따라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런 큰 높이가 한 100m 되는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는 질량이랑 여기 땅바닥에서 재는 질량이랑 요거는 같아요. 알겠죠? 근데 무게는 다르죠? 자, 무게는 뭐예요? 물체와 그것의 주위인 지구와 작용하는 인력이잖아요. 즉, 자, 무게는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이게 우리가 무게죠. 그렇죠? 그래서 무게와 질량에 관한 식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중력은 고도에 따라 변하므로 자, 물체의 무게는 무게를 재는 지질학적 위치에 의존한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자, 애틀란타 그리고 덴버 이 두 도시의 위도는 거의 같은데 덴버에서 도가니가 더 가벼워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더 높은 고도의 덴버가 도가니와 지구 사이의 인력이 더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덴버가 중력 가속도가 더 작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자, 파나마와 시애틀, 즉 같은 해수면을 같은 두 도시에서 도가니는 시애틀에서 더 무겁다. 그 이유는 뭐냐? 지구는 자, 극쪽이 약간 평평하기 때문에 인력은 위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자, 도가니의 질량은 측정하는 곳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우리가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화학 분석은 자, 결과가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무게보다는 질량에 우리가 기초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울은 물체의 질량을 한 개 이상의 표준 질량과 비교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람은 질량을 모르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똑같이 영향을 받으므로 물체의 질량은 비교하는 어떤 표준 질량과 같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보통 이제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질량을 비교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무게 달기, 즉 영어로는 weighing이라고 해요. weighing. 요 weighing이라는 말을 연구소나 우리가 이제 대학 실험실에서 많이 써요. 이 용어를. 그리고 무게를 잰 결과뿐만 아니라 질량을 아는 물체를 우리가 중량, 즉 weight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가도록 할게요.